과학 프로그램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과학적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최신 과학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청중이 어떻게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를 안내합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상원의원에게 편지를 보내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치적 영향이 과학에 미치는 위험에 대해 설명합니다. RFK 제이아어의 임명이 과학기관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원의원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공공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로 정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개인이 과학적 논의를 통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모델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더 많은 사람들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감염병 연구가 중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며 이는 공공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가 겪은 윤리적 문제에 대한 것으로 이는 대학의 명성과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윤리적 문제는 연구의 정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FDA는 특정 약물 사용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외부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권력자의 압력으로 잘못된 결정이 내려진 경우가 있어 이는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뉴질랜드의 코비드-19 대처 방식은 감염병 연구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효과적인 격리 조치를 통해 감염률을 낮추었으며 이는 향후 전염병 예방에 있어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2020년 동안 뉴질랜드는 비약물적 개입을 시행하여 독감 및 기타 호흡기 바이러스의 발생률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독감 바이러스는 99.9%, RSV는 98%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비약물적 개입의 성공 여부는 많은 국가의 팬데믹 대응에서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경험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유용한 교훈이 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공공정책 논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의 경우 국경 재개방 이후 새로운 바이러스의 유입이 관찰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호주에서 유입된 RSV의 새로운 유전자형이 발견되어 국경 봉쇄의 효과를 강조합니다. 바이러스의 전파는 계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특정 시기에 감염 사례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0년은 이 바이러스가 전혀 퍼지지 않았던 시기로 면역 체계가 약해지며 감염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2021년에는 여행 제한이 해제되면서 다양한 바이러스의 유입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RSV A와 B의 유입이 다시 증가하며 이로 인해 면역력이 약한 인구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염병의 전파는 감염자의 면역력이 감소함에 따라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유아들이나 신생아들이 감염에 더 취약해지며 이는 역사적으로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줍니다. 연구에서는 항체가 특정 당을 인식하여 외부 바이러스에 반응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다양한 바이러스에 대해 어떻게 빠르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의 경계에서 작용하는 세포와 분자들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세포들은 특정 상황에서 긴급한 면역 반응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흥미롭게도 인간 유전체의 8에서 10%는 내재된 레트로바이러스의 잔재입니다. 이러한 레트로바이러스는 진화 과정에서 수억 년에 걸쳐 우리 조상에게 감염되어 현재의 유전자에 남아 있습니다. RAG 결핍 마우스는 항체를 모체로부터 받지 않지만 여전히 자신의 비세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면역적으로 능력이 있지만 초기에 다양한 항체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자연 항체는 면역화 전에 이미 존재하며 비원 세포에 의해 생성됩니다. 이러한 항체들은 감염이나 면역화 없이도 생성되며 초기 면역 방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IgM 항체는 바이러스의 감염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항체는 감염을 예방하고 보완 경로를 통해 면역 반응을 강화합니다. B1 세포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 B1A와 B1B로 구분됩니다. 연구자들은 이 두 유형의 세포에서 레트로바이러스 단백질에 대한 반응성을 비교하여 면역 반응을 분석합니다. 단일 세포 RNA 시퀀싱을 통해
B1 세포에서 생성되는 항체의 다양성을 조사합니다. 이는 면역계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단백질의 변형으로 인해 B1 세포가 생성하는 항체는 당과 관련된 반응을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항체는 특정 당 화합물에 결합하여 레트로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하는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TLR7 수용체가 B세포에서 항체 생성을 어떻게 유도하는지를 밝혔습니다. 실험 결과 TLR7 자극이 없으면 B세포가 항체를 잘 생성하지 못한다는 점이 중요한 발견입니다. 연구팀은 감염된 세포와 바이러스에 대한 보체의 역할에 대해 논의합니다. 보체가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는 방식이 면역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항체는 SARS-CoV-2와 같은 다양한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반응합니다. 연구 결과 항체가 특정 탄수화물 구조를 인식하며 이는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방어 메커니즘의 일환으로 작용합니다. 인간의 면역 체계에서 특정 항체가 바이러스 단백질에 반응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인간 유전자 서열에서 이러한 항체의 동질성을 발견하며 다양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을 탐구합니다. B세포는 면역 방어의 1차 방어선을 제공하며 이는 다양한 병원체에 대한 방어 기능을 수행합니다. 연구자들은 이 시스템이 과거에 만들어진 감염성 레트로바이러스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혈액형과 관련된 당의 변형은 면역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변형이 바이러스와 숙주세포의 구별에 기여하며 연구자들은 바이러스가 이러한 변형을 회피하는 방법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항체가 형성되는 두 가지 주요 경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B1 B세포에 의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장내 미생물이 생산하는 탄수화물에 반응하여 항체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인간에서 NST 글루코사민 노출과 관련된 질병이 있으며 이는 간에서 맨노스 결합 렉틴에 의해 제거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면역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파갈 증후군과 같은 특정 질병은 진드기 물림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는 특정 탄수화물에 대한 항체가 생성되어 고기 알레르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면역 체계의 진화적 측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 세포 아틀라스는 인체의 세포 유형을 분석하고 과거에 예상했던 200종의 세포보다 훨씬 많은 세포 유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다양한 생물학적 연구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번 연구는 인체의 세포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와 이미지를 제공하여 특히 낯선 세포 유형인 이오노사이트가 낭포성 섬유증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포 아틀라스 프로젝트는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와 함께 진행되며 앞으로 많은 생명과학 연구자들이 세포의 기능과 특성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체의 운동을 관찰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참조 프레임에서의 상황을 설명하는 예시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물리학에서의 비유로 양자 물리학의 복잡한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통적인 물리학에서의 참조 프레임 개념은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시간과 공간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연한 존재라는 점에서 양자 물리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새로운 연구를 통해 양자 참조 프레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양자 현상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넘어서는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